세상 전부였던 할머니의 무릎은 유독 따스했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창을 넘어들어와 꾸벅꾸벅 조는 행운이의 하얀 털을 금빛으로 물들였죠. 할머니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나직하게 불러주는 노랫소리는 세상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행운이의 세상은 할머니의 품 안에서 시작되어 할머니의 미소와 함께 완성되곤 했습니다. 그 품이 영원할 것이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날 아침의 풍경은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평소와 달리 할머니는 행운이를 품에 안고 아주 오랫동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평소보다 더 큰 애틋함이 묻어 있었죠.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행운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할머니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운이는 그저 낯선 이들의 방문에 작게 짖으며 경계심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괜찮아, 아가라고 속삭이자 이내 꼬리를 내렸습니다. 행운이, 이제 가야지. 남자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할머니는 눈가가 붉어진 채 행운이의 작은 머리에 연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알았지? 그 말의 의미를 행운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곧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익숙한 할머니의 품에서 내려와 남자의 다리에 제 몸을 비볐습니다. 이제 곧 신나는 나들이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가 조수석에 앉은 차는 행운이에게 무척이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포근한 채취 대신 머리가 아픈 방향제 냄새와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만이 행운이를 감쌌습니다. 뒷좌석에 덩그러니 남겨진 행운이는 불안한 마음에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익숙한 동네 골목을 벗어나 점점 더 넓고 낯선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할머니와 산책 가던 공원도 자주 들르던 동물병원도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행운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 좌석을 향해 몇 번인가 작게 낑낑거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룸미러로 차가운 시선을 던질 뿐이었고 여자는 창밖만 내다보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행운이의 작은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어쩌면 아주 멀리 있는 새로운 공원에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신나는 상상을 하려 노력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는 수많은 차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대한 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과 코를 찌르는 여러 냄새에 행운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 냄새, 수많은 사람들의 낯선 채취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죠. 남자가 차 문을 열자 행운이는 드디어 답답한 차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신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행운이를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행운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짭짤한 소시지였습니다. 행운이는 반가움에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남자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그 소시지의 비닐을 벗겨 멀리 주차장 구석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물어와. 그 한마디에 행운이는 모든 불안감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내어준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행운이는 바람을 가르며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박차는 네 발의 감각이 경쾌했어요. 떨어진 소시지를 발견하고는 단번에 입에 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자랑스러운 전리품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 칭찬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 행운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은색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운이는 순간 자기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차를 찾았죠. 저 차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기, 역시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행운이의 시야 저편으로 익숙한 차의 뒷모습이 빠르게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멍, 멍멍. 행운이는 목이 터져라 짖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잊어버렸잖아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차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행운이는 입에 물고 있던 소시지를 떨어뜨린 것도 잊은 채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강아지의 다리로 육중한 쇳덩어리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차는 이내 고속도로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섞여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행운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차가 사라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나를 두고 간 걸까? 곧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거야. 그래, 분명히 돌아올 거야. 행운이는 필사적으로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게소를 채웠던 사람들과 차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시 밀물처럼 밀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운이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강아지야 라며 아는 체를 했지만 엄마의 손에 이끌려 금방 사라졌습니다. 어떤 남자는 어이, 저리 가 라며 위협적으로 발을 구르기도 했죠. 행운이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경멸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행운이에게는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낮의 소음과는 다른 스산한 밤의 기운이 휴게소를 감싸기 시작했거든요. 기온은 뚝 떨어졌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행운이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어찌할 바를 몰라 행운이는 그나마 사람들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법한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밤이 되자 휴게소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마치 괴물의 눈처럼 느껴졌고 밤새 달리는 대형 트럭들이 내뿜는 쉬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는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행운이는 자판기 뒤 가장 깊숙한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낮 동안 굳게 믿었던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망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외로움이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했던 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과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혼자 둔 걸까? 내가 무얼 잘못한 걸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운이는 그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신락 같은 희망마저 놓아버린 채 절망의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길고 또 아주 혹독한 밤이었습니다. 휴게소의 작은 별은 빛을 잃은 채 그렇게 낯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독한 한기가 온몸의 털을 뚫고 뼈속까지 스며드는 감각에 행운이는 눈을 떴습니다. 희뿌연 새벽빛이 밤의 장막을 걷어내고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밤새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리고 잔 탓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욱신거렸죠.
하지만 그런 육체적 고통은 텅 빈 위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허감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어젯밤 충격과 슬픔에 내팽개쳤던 소시지한 조각이 떠올랐지만 그 자리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밤사이 다른 굶주린 생명이나 혹은 새벽의 청소부에 의해 치워졌을 테지요. 이제 생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의 명령이었습니다. 행운이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며 필사적으로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수많은 냄새의 파편들 속에서 유독 강렬하고 복합적인 냄새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휴게소 건물 뒤편 거대한 녹색 괴물처럼 늘어선 대형 쓰레기통들이었죠. 시큼하게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축축한 종이가 썩는 냄새, 정체 모를 액체가 흘러나와 내는 악취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평소의 행운이었다면 고개를 돌리고 달아났을 끔찍한 냄새였지만 지금의 행운에게는 그것이 곧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습니다. 터져버린 검은 비닐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음식물 찌꺼기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행운이는 그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 양념이 말라붙은 닭뼈, 눅눅해진 과자 부스러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운에게는 귀하디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확은 딱딱하게 굳은 어묵꼬치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죠. 개걸스럽게 꼬치에 붙은 어묵을 갉아먹으며 간신히 위장의 아우성을 잠재웠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깨끗한 물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어젯밤처럼 화장실 근처 바닥에 고인 흙탕물의 주둥이를 박아야 했습니다. 흙과 기름이 섞인 비릿한 물맛이 느껴졌지만 이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정성스레 갈아주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담긴 자기 물그릇의 기억. 그 기억은 이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휴게소는 다시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주차장 입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익숙한 은색 승용차. 그와 비슷한 모양, 비슷한 색깔의 차가 휴게소로 들어설 때마다 행운이의 작은 심장은 희망으로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저 차일까? 제발. 꼬리를 미세하게 떨며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준비를 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것은 언제나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그 모든 것이 행운이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과정이 수십 번 반복되자 행운이의 눈빛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세상은 가혹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식당가 근처를 어슬렁거리자 주방에서 나온 한 남자가 웬 거렁뱅이 개냐 재수없게 라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다행히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바로 옆 바닥을 걷어찬 발에 놀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행운이의 등 뒤로 남자의 거친 욕설이 따라붙었습니다. 따뜻한 쓰다듬과 다정한 목소리만을 기억하던 행운이에게 인간의 손길과 목소리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행운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동차 밑에 어두운 그늘, 벤치 아래의 좁은 틈,
거대한 장식용 화분 뒤편이 그의 새로운 안식처이자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벤치 밑 그늘에서 지친 몸을 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작은 신발 한 켤레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솜사탕을 든 4대 살배기 여자아이가 커다란 눈망울로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행운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행운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 몰래 자신이 먹던 솜사탕을 작게 떼어 행운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행운이는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쪼그려 앉아 행운이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 속에서 행운이는 아주 오랜만에 경계심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솜사탕을 합자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달콤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 강아지가 솜사탕 먹어. 아이가 기쁨에 차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달려온 아이 엄마는 질색하며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상에, 이리 와. 얼마나 더러운데 병균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행운이는 다시 벤치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그 짧은 순간의 달콤함과 온기는 행운이의 얼어붙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휴게소의 생존 경쟁은 인간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행운이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이나 벤치 아래는 이미 다른 길고양이들이나 비둘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유일하게 비어있는 곳은 쓰레기장 옆 버려진 파라솔 밑이었습니다. 그곳에 간신히 몸을 누이고 비에 젖은 털을 핥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2개의 녹색 눈동자가 번뜩이며 나타났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한쪽 귀가 찢어진 얼룩 고양이, 이 구역의 확고한 지배자였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구역에 침입한 행운이를 발견하고는 소리 없이 다가와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고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크르릉 하는 위협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운이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오랜 길거리 생활로 단련된 고양이의 기세는 행운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고 행운이는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깽 하는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쳐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행운이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동정이나 연민은 사치일 뿐이라는 것을,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정글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굶주림과 추위뿐만 아니라 다른 포식자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최하위 계층의 생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윤기 흐르던 하얀 털은 흙탕물과 상처로 얼룩졌고 한때 행운이라 불렸던 이름은 지독한 아이러니가 되어 빗물 속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절망의 비를 맞고 있는 것은 행운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경차의 운전석에 앉아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던 27의 이수진. 그녀의 세상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1시간 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다큐멘터리 공모전에서 낙선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제의식은 좋으나 너무 무겁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더 고민해 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냉정한 심사평은 그녀의 꿈과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3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몽땅 쏟아부은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통장 잔고는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죠. 대중과 소통하는 법이라니. 애초에 나한테 그런 재능은 없었던 거야. 자조적인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알아보라는 잔소리가 환청처럼 셔터를 때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차를 몰았지만 기름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여정이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바로 앞에 나타난 휴게소 표지판을 따라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디든 잠시 멈춰서 이 절망적인 폭우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운 수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은 쏟아지는 비와 그 비를 피해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어수선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직 자신만이 이 정체 모를 공간에 표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정말 다 포기하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나? 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주차장 한쪽 구석, 대형 화물차 아래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비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러운 걸레 뭉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잿빛으로 변해버린 털은 빗물에 달라붙어 앙상한 갈비뼈의 형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강아지는 너무나 지치고 두려운 듯 미동도 없이 그저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생명체의 눈빛,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저 공허한 눈빛이 마치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모른 척하는 게 맞아. 이성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이성을 배신하고 차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있던 낡은 우산을 집어들고 망설임 끝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강아지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강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강아지의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위협의 등장을 직감한 듯 으르렁거린 기력조차 없이 그저 온몸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우산을 받쳐들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자신을 최대한 작아 보이게 하려는 노력이었죠. 안녕,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겨우 들릴 듯 말 듯 작았지만 무척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많이 춥겠다. 비가 와서 무섭지? 강아지는 대답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수진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강아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로 돌아가 혹시나 싶어 비상용으로 넣어두었던 담요 한 장과 생수병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강아지가 있는 화물차 밑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병 뚜껑에 물을 따라 담요 옆에 가만히 놓아주었죠.
강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수지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산을 쓴 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질 무렵 강아지는 마침내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킁킁거리며 담요의 냄새를 맡더니 이내 젖은 몸을 담요 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뚜껑에 담긴 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을 받아들여준 작은 생명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수진은 이대로 강아지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고 암담할지라도 눈앞에서 꺼져가는 이 생명을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편의점으로 달려가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소시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소시지를 잘게 잘라 조금씩 던져주며 자신에게로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망설이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수진의 발치까지 다가왔을 때 수진은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소시지 조각을 자신의 차 조수석 바닥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여긴 너무 춥잖아. 강아지는 열린 차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닫힌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형 화물차가 시동을 걸며 부르릉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검은 매연을 뿜어냈습니다. 소리에 질겁한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안전한 동굴, 수진의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몸을 날려 조수석 문을 닫았습니다. 덜컥 문이 잠기는 소리는 두 상처 입은 영혼의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운명적인 소리였습니다. 빗속에서 그렇게 서로의 구원이 될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오피스텔로 향하는 내내 조수석에 앉은 강아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흠뻑 젖은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미세하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수진은 라디오도 켜지 않고 룸미러로 힐끔힐끔 강아지의 상태를 살피며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낯선 지하주차장, 낯선 엘리베이터, 낯선 복도의 냄새. 강아지에게는 모든 것이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다 왔어. 이제 여긴 내 집이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지만 강아지는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석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려 했죠. 수진은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차 문을 열어둔 채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강아지는 수진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만 채 쭈뼛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의 오피스텔은 책과 카메라 장비, 편집용 컴퓨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지극히 평범한 자취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그곳은 온갖 미지의 냄새와 소리로 가득한 미로와도 같았어요. 수진의 샴푸 냄새, 커피 찌꺼기 냄새, 묵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습니다. 수진이 강아지에게 다가가려 하자 그는 비명을 지르듯 작게 깽 소리를 내며 방에서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 바로 컴퓨터 책상 밑으로 전광석화처럼 달려가 처박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번뜩이는 두 눈으로 밖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실감했죠.
그녀는 강아지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실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책상 밑 입구에 놓아주고 주방에서 물그릇과 급하게 사온 사료를 담은 그릇을 그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오고 싶을 때 나와. 해치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수지는 강아지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침대맡에 앉아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와 책상 밑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두 존재 사이의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나 강아지가 밤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작은 소리에도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 책상 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아지는 그 자세 그대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사료 그릇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제의 사료를 버리고 새 사료와 깨끗한 물로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몇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돌아온 수지는 사료가 아주 조금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수진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일 조용히 밥과 물을 갈아주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밥 먹었니? 나는 오늘 일이 잘 안 풀렸어. 마치 오랜 친구에게 푸념하듯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책상 밑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수진이 다가와도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수지는 이제 강아지를 씻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간 쌓인 퀴퀴한 냄새와 엉겨붙은 털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욕실에 따뜻한 물을 미리 받아놓고 큰맘 먹고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예상대로 강아지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치며 수진의 팔을 핥히기도 했죠. 쉬, 괜찮아. 괜찮아, 아가. 금방 끝나 수지는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아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은 채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강아지의 저항은 거의 발작 수준으로 거세졌습니다. 아마도 빗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한 손으로 강아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재빨리 샴푸 거품을 내어 더러운 몸을 씻겨나갔습니다. 잿빛 꾸정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갈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때에 가려져 있던 눈부시게 새하얀 털이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목욕이 끝나자 수지는 준비해둔 가장 크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강아지의 온몸을 폭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앉아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물기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감촉, 부드러운 손길. 강아지는 처음으로 저항을 멈추고 수진의 품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수진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미묘한 신뢰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뽀송하게 마른 강아지는 휴게소에서 처음 봤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앙상하게 마르긴 했지만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순백의 몰티즈 믹스견이었죠. 수지는 그런 강아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지? 넌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니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온통 먼지투성이었으니까 먼지라고 부를게. 어째? 먼지. 그 먼지를 다 씻어내고 이렇게 예뻐졌다는 뜻으로 먼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강아지는 처음으로
수진의 손등을 혀로 살짝 하찼습니다. 그 부드럽고 축축한 감촉에 수진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먼지는 조금씩 책상 및 세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발치에 와서 엎드리고 소파에 누우면 곁에 와서 몸을 기대는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기적 같은 변화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낡은 스마트폰으로 먼지의 모습을 틈틈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소박한 영상들이 자신과 먼지의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깊은 밤 수지는 또다시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모전 낙방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밤마다 그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죠. 그녀는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내기 싫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에 저장된 먼지의 영상들을 무심코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집에 와서 공포에 질려 책상 밑에 숨어있던 회색 뭉치. 며칠 만에 용기를 내어 사료를 먹던 모습. 욕실에서 처절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따뜻한 수건에 감싸여 안정을 찾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배를 보이고 단잠에 빠진 새하얀 손뭉치 같은 지금의 모습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상을 이어붙이자 그것은 단순한 동영상 클립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완결된 서사를 가진 강력한 드라마였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한 생명이 작은 관심과 온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희망을 되찾아가는 기적의 파노라마. 수지는 영상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강렬한 전율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이거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들은 너무 관념적이고 어려웠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려 애썼지만 정작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실패했죠.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고민해보라던 심사평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먼지의 이야기는 어떤 복잡한 설명이나 이념 없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즉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의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해 자신이 던지고 싶은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꺼져가던 열정의 불씨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몇 달 동안 먼지만 쌓여가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카메라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렌즈를 닫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마이크를 점검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온 먼지. 가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낙방한 지망생의 푸념 섞인 습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내놓아야 할 이수진 감독의 첫 번째 진짜 작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본격적인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 즉 먼지가 버려졌던 그 휴게소의 풍경을 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물론 먼지에게 그곳은 끔찍한 트라우마의 장소일 터였습니다. 수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욕심과 먼지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성을 위해서는 그 아픔의 공간을 외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는 먼지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담요와 장난감을 챙겨 안전한 이동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먼지야, 우리 잠깐 드라이브 갈까? 라며 먼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자 먼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휴게소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가방 안의 먼지는 거의 발작적으로 낑낑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소리에 수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억눌러야 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운 수지는 떨고 있는 먼지가 담긴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먼지야. 정말 미안해. 금방 끝낼게. 약속해. 그녀는 먼지를 차 안에 두고 카메라만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먼지가 버려졌던 그 자리에 서서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차들과 무심한 사람들. 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 홀로 남겨졌을 작은 생명체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앵글을 낮추고 광각 렌즈를 사용해 공간의 광활함과 고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짧은 촬영이었지만 수진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차로 돌아와 공포에 질려 탈진한 먼지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먼지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젊고 신중해 보이는 수의사는 먼지를 꼼꼼하게 진찰한 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아이네요. 며칠 굶은 것 치고는 근육량도 괜찮고 무엇보다 치아 상태가 거의 완벽해요. 스케일링을 아주 꾸준히 받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 키우신 티가 나는데요. 수의사는 먼지가 중성화 수술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애지중지 키우시는 분들은 내장칩을 필수로 하시는데 이상하네요. 수의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캐너로 먼지의 몸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수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고의로 내장칩을 제거한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일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돌본 아이를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버려진 개를 구조한 이야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의 잃어버린 서사를 찾아가는 미스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먼지에게 먼지라는 이름 대신 그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진짜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녀의 카메라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내고 어쩌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오피스텔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진실을 추적하는 탐사 보도팀의 편집실이자 한 생명의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밤낮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수지는 카페인과 사명감으로 버티며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수십 번씩 돌려보며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유기견의 사연으로만 소비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버려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 애타게 그리워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심 끝에 그녀는 다큐멘터리 본편을 공개하기에 앞서 짧은 티저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먼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혹시 모를 결정적인 제보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녀는 영상 제작에 모든 감각을 쏟아부었습니다. 영상은 어둡고 차가운 휴게소 주차장의 풍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먼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비어있는 주차 공간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로우 앵글로 담아 작은 생명체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외로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위로 수진의 차분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2025년 6월 한 생명이 세상의 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화면은 곧이어 수진의 집에서 평화롭게 잠든 먼지의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새하얀 털을 뽐내며 배를 보이고 잠든 모습은 앞선 장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했죠. 그 다음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인터뷰 영상에서 수의사의 얼굴 대신 먼지를 진찰하는 그의 손과 걱정스러운 목소리만을 담았습니다. 누군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흔적이 역력합니다. 치아 상태도 완벽하고 이상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목소리는 단순한 유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는 먼지의 클로즈업 샷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그렁그렁한 먼지의 눈망울 위로 다음과 같은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가족을 아시나요? 우리는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수지는 완성된 1분 30초짜리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국내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자신의 SNS 계정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게시하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연 세상이 이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에 불과했던 조회수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수백, 수천 단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창은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꼭 가족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천사 같은 아이를. 버린 사람 천벌 받을 겁니다. 저희 집 강아지랑 닮아서 더 가슴이 아파요. 공유하고 갑니다. 분노와 연민, 응원의 댓글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댓글에 올리며 먼지의 사연에 깊이 공감했고, 영상은 휴게소 강아지, 가족을 찾습니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녀는 수백 개가 넘어가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이 감정적인 응원이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아주 작은 단서라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휴게소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털 색깔을 보니 몰티즈 믹스 같네요. 등등의 추측성 댓글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기대감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역시 너무 막연한 희망이었을까? 그렇게 댓글 창을 스크롤하던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다른 댓글들과는 조금 다른 구체적인 내용의 댓글 하나가 눈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강아지 저희 동네 살던 행운이 아니에요? 경기도 분당인데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산책 나오셨거든요.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행운이
그리고 경기도 분당, 할머니, 유모차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들. 수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눌러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소 강아지 영상 올린 사람입니다. 혹시 댓글에 쓰신 내용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에겐 너무나 절실한 정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의 1분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다 소파에 곤히 잠든 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야, 내 이름이. 행운일 수도 있대.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띵하는 알림음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쪽지를 보낸 제보자는 자신을 분당에 사는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동네 중앙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데 거의 매일같이 유모차에 하얀 강아지를 태우고 나오는 한 할머니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몇 번 말을 걸었고 그때 강아지 이름이 행운이라는 것과 할머니가 자식처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한두 달 전부터인가 할머니랑 행운이가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동네 분들 말로는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행운이는 아들네가 데려갔다고. 영상 속 강아지가 행운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똑같이 생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 남겼습니다. 제보자는 할머니가 자주 앉아 계시던 공원의 벤치 위치와 살던 아파트 단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수지는 제보자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쪽지를 쥔 손이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단서였습니다. 물론 동명이견, 아니 동명이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직감은 강렬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 그녀는 잠든 먼지, 아니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우리. 내가 살던 동네에 한번 가보자. 내 기억의 조각을 찾으러 가보는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깊은 희망 속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지에게 가장 맛있는 간식을 챙기고 가장 편안한 담요를 깔아주며 분당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차에 오르는 먼지는 평소의 산책과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어딘가 불안한 듯 수진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죠. 수진은 그런 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먼지야. 어쩌면 내 진짜 이름을 찾으러 가는 길일지도 몰라. 내 이름이 행운이래, 예쁘지? 서울을 벗어나 분당으로 향하는 길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허탕만 치고 돌아오게 되면 실망감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행운이의 원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할머니는 정말 병원에 계신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옆자리의 먼지는 창밖 풍경이 익숙하지 않은 듯 처음에는 얌전히 엎드려 있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오래되었지만 잘 가꾸어진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수지는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우고 먼지에게 목줄을 채워 함께 내렸습니다. 자, 한번 걸어볼까? 혹시 아는 냄새가 나는지 잘 맡아봐. 수진이 말했지만
먼지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하며 수진의 다리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단지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화단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제보자가 알려준 중앙공원 방향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걸었을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의 뒤에만 숨으려 하던 먼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진을 앞질러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한 방향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수진은 행여나 목줄을 놓칠까 꽉 움켜쥐고 먼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먼지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익숙한 보행자 통로를 지나 낡은 상가 건물의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동물병원이 하나 있었죠. 먼지는 병원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예방접종을 맞거나 아플 때 치료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먼지의 발걸음은 점점 더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이끌고 마침내 중앙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원 입구에서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공원 안쪽에 자리한 하나의 벤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른 벤치도 많았지만 먼지는 오직 그 벤치만을 향해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드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놓인 낡은 나무 벤치였습니다. 제보자가 말했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먼지는 벤치 주위를 몇 바퀴 돌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벤치 아래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공원 입구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맞다. 이 아이의 기억이, 몸이, 영혼이 이곳을 기억하고 있다. 수지는 먼지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함께 공원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공원으로 들어서며 그들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여성은 눈을 몇 번이고 비비며 그들을 쳐다보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 행운이, 맞지? 여성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행운이라는 단어에 엎드려 있던 먼지가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을 향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여성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수진이 이곳에 데려온 후 처음 보는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이고 행운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아이고 세상에.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행운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층에 사는 이웃 박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수진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수진은 휴게소에서 행운이를 발견한 이야기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제보를 통해 이곳을 찾아오게 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씨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그 인간들이,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씨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이의 주인은 바로 아랫집에 혼자 살던 김 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에게 행운이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삶의 유일한 낙이자 전부였다고 합니다. 매일 같이 유모차에 행운이를 태워 이 공원에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런데 2달 전 할머니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할머니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 내외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행운이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놈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행운이는 저희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지. 세상에. 이 어린 것을 그 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박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행운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키지 못했던 아프고 늙은 주인의 애틋한 사랑과 그 사랑을 배신한 이들의 잔인한 거짓말이 있었을 뿐입니다. 수지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그래서 행운이가 자신의 진짜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박씨 아주머니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도 좋겠냐고. 박씨 아주머니는 물론이라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억의 동네에서 행운이의 잃어버렸던 시간은 마침내 그 서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분당에서 돌아온 수지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편집에 몰두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밤을 새우는 것도 잊은 채 오피스텔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했고 잠은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죠. 그녀의 모든 신경과 열정은 오직 눈앞의 모니터에 떠있는 영상 타임라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행운이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행운이는 그저 묵묵히 수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진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존에 촬영했던 영상에 새롭게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정교하게 엮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여전히 휴게소의 차가운 풍경으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분당의 평화로운 공원 풍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아주머니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은 변조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분노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달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할머니한테 행운이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자식이었지, 자식. 그걸 어떻게 그 멀고 무서운 데다 버릴 수가 있어. 가장 극적인 장면은 행운이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낡은 벤치로 달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편집하고 애틋한 배경음악을 깔아 시청자들의 감정을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몸짓처럼 행운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웃 아주머니와 재회하며 행운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는 장면에서 다큐멘터리의 감동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수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휴게소에서 온 먼지에서 행운이를 찾아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김씨 할머니의 성함과 함께 아드님 내외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행운이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그 행간에 담긴 의미는 그 어떤 고발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편집을 마친 수지는 완성된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자신의 SNS와 국내 최대 영상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 그녀의 손끝에서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응은 티저 영상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물 순위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휴게소 강아지의 충격적인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운아, 이제 행복해야 해. 할머니는 얼마나 애가 탈까. 제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와 같은 응원의 글과 함께 아들 내외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부모 유산은 탐나고 부모가 키우던 개는 귀찮았나 보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상황은 매우 커져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행운이 다큐멘터리를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으로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며 행운이의 사연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정식으로 취재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행운이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가 되었고 수지는 하루아침에 주목받는 신인 다큐 감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관심은 수진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익명으로 처리되었던 아들 내외의 신상을 파헤치려는 네티즌 수사대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다큐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 씨 아주머니의 인터뷰 배경 등을 단서로 아파트 이름을 특정해냈습니다. 그리고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신 특정 연령대의 인물들을 추려내기 시작했죠. 급기야 누군가가 아들 내외의 SNS 계정이라며 링크를 유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계정은 순식간에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이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라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싸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공감을 통한 문제 제기였지 특정 개인을 향한 마녀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급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분노의 파도가 행운이와 할머니의 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폭풍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의 전화를 알리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던진 그녀의 이야기가 마침내 예기치 못한 응답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 전화와 악플러들의 항해 전화에 지쳐 있었지만 이 전화는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고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다큐멘터리 행운이를 찾아서를 만드신 이수진 감독님 맞으신가요? 자신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한 여성의 말에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TV 뉴스를 통해 행운이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고 마침 병원에 입원 중이신 김씨 할머니께서 화면 속 강아지가 자신의 행운이임을 단번에 알아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영상을 보신 이후로 식사도 전혀 못하시고 매일 밤낮으로 행운이 이름만 부르며 눈물만 흘리고 계세요. 저희가 아무리 위로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수지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찾고 싶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이렇게 기적처럼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에게 다큐멘터리의 전후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회복지사는 깊은 탄식을 내뱉더니 잠시 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감독님, 저희 병원장님과 상의해봤는데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서요. 원래는 외부 동물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번만 특별히 행운이와 할머니가 잠시라도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영화제 대상 수상 소식보다도 더 기쁜 제안이었습니다. 수지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행운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행운아, 내 엄마 찾았어. 우리 엄마 만나러 가자. 행운이는 주인의 기쁨을 감지했는지 수진의 얼굴을 연신 하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약속한 날 수진은 아침 일찍부터 행운이를 정성껏 빗질하고 얼마 전 새로 사준 가장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수진은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행운이 역시 무언가를 예감한 듯 차창 밖을 바라보는 눈빛에 초조함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수진을 마중 나온 사회복지사는 두 사람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한 뒤 김씨 할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수척하고 하얗게 센 머리의 할머니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오직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수진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있는 하얀 강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운아. 할머니의 메마른 입술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행운이는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쏜살같이 휠체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깽, 깽, 깽. 세상에서 가장 서럽고도 기쁜 울음소리를 내며 행운이는 휠체어에 오르려 앞발을 버둥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행운아. 김씨 할머니는 마비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한 손을 필사적으로 뻗어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져 행운이의 하얀 털을 적셨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핥으며 그동안의 그리움과 서름을 온몸으로 토해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직 수십 일 만에 다시 만난 늙은 주인과 작은 강아지의 애틋한 교감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과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눈 후 할머니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행운이를 쓰다듬던 거친 손으로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무척이나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행운이 이렇게 다시 보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한데요. 수진 역시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행운이를 그리고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행운이를 돌볼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할머니는 마침내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쁨이고 내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늙고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부디 우리 행운이 아가씨가 거두어 주세요. 나 대신 이 아이의 새로운 엄마가 되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것은 이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존재의 행복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부탁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행운이의 새로운 가족이 될게요. 할머니 목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로 만들어줄게요. 약속해요. 상담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버려졌던 작은 강아지가 만든 기적은 마침내 상처 입은 세 명의 영혼을 하나로 묶으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서는 수진과 행운이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행운이는 더 이상 불안한 눈으로 창밖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석에 앉은 수진의 무릎에 턱을 편안하게 괴고는 깊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죠. 그 작은 숨결 하나에 수진은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자신을 길러줄 새로운 어머니가 모두 있는 세상 가장 축복받은 아이가 된 것입니다. 행운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수진이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휴게소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끔찍했던 기억과 함께 남겨두고 온 참이었습니다. 행운이는 그 말뜻을 전부 이해한다는 듯 작게 꼬리를 흔들며 수진의 손등을 하찼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따뜻하고 충만한 기운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행운이는 더 이상 책상 밑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거실 한복판에 놓인 자신의 방석 위로 몸을 던져 발라당 누워버렸습니다. 그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수지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자신이 급하게 종이에 써서 붙여두었던 먼지라는 이름표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가장 예쁜 펜을 꺼내 깨끗한 종이에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행운이라는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 이름표를 행운이의 밥그릇과 물그릇 앞에 붙이는 순간 비로소 이 작은 공간은 두 식구의 완벽한 보금자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든 행운이의 옆에 가만히 누워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의 밤, 빗속의 휴게소에서 마주친 작은 생명.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행운이를 구조한 것이 아니라 행운이에게 구조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잊었던 꿈을 되찾아주고 사랑이라는 감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마침내 새로운 가족까지 선물해준 존재. 행운이는 그녀에게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행운이자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행운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고마워, 행운아. 나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세상의 반응도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눈물의 재회 장면을 짧게 편집하여 행운이를 찾아서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아들 내외를 향했던 대중의 날 선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애틋한 감동과 따뜻한 응원의 물결이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해자를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할머니와 행운이의 행복을 빌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수진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진짜 해피엔딩이네요. 감독님 덕분에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아닌 상처와 배신을 넘어선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한 독립영화제에서 수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행운이를 찾아서가 올해의 다큐멘터리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생전 처음으로 드레스를 빌려 입고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해하고 있을 때 마침내 대상 수상작으로 행운이를 찾아서 이수진 감독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온몸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해낸 작은 영웅 행운이와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김순자 할머님께 바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는 기적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과 용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화제 수상을 기점으로 수진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제작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죠. 특히 한 대형 제작사의 대표는 그녀에게 장편 상업 영화 연출을 제안하며 그녀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감독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진정한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작은 행운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수진과 행운이에게는 새로운 주말 일과가 생겼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둘은 함께 차를 타고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행운이는 요양병원의 명예 마스코트가 되어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간호사들과 다른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우리 강아지 왔구나. 병실 문을 열면 이전보다 혈색이 훨씬 좋아진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매주 돌아오는 수진과 행운이와의 만남은 고된 재활 치료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자 삶의 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행운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참을 쓰다듬었고 수진은 그 옆에 앉아 한 주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행운이가 산책하다 다른 강아지와 싸운 이야기, 새로 사준 장난감을 하루 만에 망가뜨린 이야기, 수진이 새로 구상하는 시나리오 이야기. 할머니는 연신 오구오구 그랬어? 하며 맞장구를 쳤고 세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하고도 다정한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진과 행운이는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눈물로 이별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 운전 조심하고. 우리 행운이 다음 주에 또 보자. 할미가 맛있는 거 숨겨놓을게. 할머니는 웃으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지는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게소에 버려졌던 작은 강아지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단순히 한 생명이 목숨을 구하고 주인을 다시 찾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이에게는 잃어버렸던 꿈과 열정을 되찾아 주었고, 병상의 노인에게는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에게는 잊고 지냈던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곤히 잠든 행운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기적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을 뒤엎는 거창하고 시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상처 입은 존재들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짜 기적일지도 모른다고. 오피스텔에 도착한 수지는 잠든 행운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의 외로운 별이었던 행운이는 이제 수많은 불빛 속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밝게 빛나는 누군가의 세상 전부인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행운이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영원한 기적이 되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